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약장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기법이 돈을 벌어준다라고 100% 생각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준비물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기법을 배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차트를 깔아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부지런한 손. 특히나 손가락이 부지런해야겠죠. 그리고 마우스, 여러분들 마우스 다 갖고 계시죠? 찍찍이 G 아닙니다. 그리고 예리한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력만 있으시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마우스만 클릭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돈 벌 수 있는 매매 기법을 펼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요. 똑똑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똑똑이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둘 중에 수익률이 누가 더 좋을까요? 저는 부지런한 손이 준비물이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지 않을까. 네, 역시 눈치가 백단이십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죠. 게으른 똑똑이는요. 자기를 너무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안 하게 되고요. 최근의 이슈들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이요. 상당히 생명체처럼 활발하게 움직여요. 어느 날은 해운주가 갔다가 어느 날은 반도체 섹터가 갔다가 어느 날은 경기 민감주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를 하는데 이 타이밍을 엇박자 타신 분들은 계속 손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박자를 잘못하신 분들은 계속 나도 모르게 장기 투자로 가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에 민감해야 되고요. 열심히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는 부지런해야 일단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나무 상장 추진 얘기 들으셨죠? 네.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는 것보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또는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더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쿠팡 상장도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슈가 됐던 핫한 섹터들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두나무 상장 추진을 했다라고 하면 관련주로서 움직였던 종목이 우리투자기술,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지금은 알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처음에 이 테마가 시작을 했을 때 하나투자증권은 아예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종목을 딱 제가 공부를 해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마우스를 막 굴리고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 종목을 찾아내서 엄청난 수익률을 냈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또 투자 대여가 하나 있죠. IPO 대여가 있는데 크래프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배틀 땡땡땡땡. 그 게임과 관련된 그러한 엄청난 기업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크래프톤 상장 추진과 관련해서 아주 IB 투자가 있었고요. 넵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제가 공통점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얘는 관련주고 얘는 관련주고 얘도 관련주고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켓컬리가 상장을 추진한다더라라고 했을 때 뭐 오아시스와 관련돼서 지어소프트 같은 종목도 움직이긴 했지만 얘네 말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통점은요. 바로 지분 투자예요. 지분 투자. 지분 투자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거죠. 우리 투자 기술이 두나무의 지분을 몇 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의 지분을 6.2%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100조가 되면 하나투자의 투자 지분만 해도 6.2조가 되기 때문에 시총의 몇 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게 최근의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지분 투자가 왜 주목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시의 큰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적 장세냐, 유동성 장세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적 장세는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제조 활동을 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이런 과정이 선순환되면서 실적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장세를 말하고요. 유동성 장세라는 건 최근에 있었던 양적 완화, 양적 완화도 그냥 양적 완화가 아니라 거의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특수성 때문에 유동성이 풀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이 갈 곳을 잃어서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오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수가 오버슈팅을 하는 그러한 장세를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지분 투자에 관련된 종목들은 유동성 장세에 더욱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많은 자금들을 쌓아놓습니다. 이 쌓아놓은 자금을 어디다가 놓을까요? 은행에다 놓으면 이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지분 투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성을 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례로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상당히 큰 투자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보다도 투자의 지분이익이 더 큰 그러한 회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들은 사실은 더욱더 투자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덩치를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M&A를 통한 사업 다각화,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통한 그러한 실질적인 추가적인 이익의 구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M&A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회사의 덩치를 키우려면 이러한 지분 투자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5억 투자하고 막 3천만 원 투자하고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이런 건 말고요. 그래도 적어도 100억, 200억 이런 단위로 그 회사의 시총 대비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지분 투자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 장세에서 이런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시장이 급락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분 투자를 찾아야지 하지 말고 이러한 연준의 스탠스에 따른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 있는 원탑 서성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그렇죠. 있겠고요.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기가 어려운데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시황 이슈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많이 언급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저는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네. 귀에 가시가 박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네. 그냥 그거에 질려서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만 말해. 그냥 종목만 줘. 이러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사실 반성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가 따갑도록 저한테 잔소리를 들으셔야 되고 시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현상을 알지.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내가 수익률만 쫓아다닌다? 이거는 투자자가 아니죠. 투기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저 서성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가치 제고 및 주주 이익 극대화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귀결이 돼요. 기업의 이익을 늘리고 덩치를 키워서 주주에게 돌려주려는 그러한 기업들의 건전한 노력. 물론 ESG 환경이 지금 구축됐기 때문에 기업들의 그러한 노력이 상당히 부각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사실 기업들의 윤리의식이 없었던 시절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조금 선진화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지고요. ESG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런 노력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ESG라는 것은 환경,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소셜, 사회적 기업 그리고 가버넌스, 지배구조에 관련된 그러한 모든 평가 요소들을 갖춰서 투자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들을 다 알고서 적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금방 계좌에 빨간 불빛으로 물들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로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컴퍼니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비기술 투자가 A컴퍼니의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비기술 투자가 급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A컴퍼니가 상장하기 때문에 A컴퍼니를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얘를 살 수 있을 때는 상장이 완료된 다음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얘의 대안으로서
이 기술 투자를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찰떡파이를 먹고 싶은데 찰떡파이가 없으니까 초코파이를 대신 산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대체 투자의 개념으로도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 가치에 대한 확신보다는 대체 투자의 그러한 투자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집중을 하셨을 때 주가 상승 시나리오에 그러한 수익을 향유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사례, 제가 어떻게 해서 실전 사례를 적용을 했는지를 보시면 아,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뉴스를 봅니다. 두나무가 상장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 두나무가 왜 부각이 됐죠? 앵커님? 네, 비트코인 때문에. 그죠? 네. 비트코인 때문이죠.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래소가 업비트잖아요. 네. 그럼 업비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인베스터스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가 나온 거죠. 투자자가 여기 카카오도 있고요, 퀄컴도 있고요, GB도 있고요, 카카오 벤처도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도 있고요. 얘는 올랐잖아요. 얘는 다 알잖아요. 네. 그죠? 에이티넘 인베스트 다 알잖아요. 카카오 다 알잖아요. 이런 애들 이미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안 오른 애를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퀄컴을 찾아서 퀄컴 두나무 이렇게 치시면 네. 파란색 창에 결과가 쫙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한화투자증권이 퀄컴의 구주 지분을 6.2% 인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퀄컴이 가지고 있던 두나무의 지분 6.2%를 하나투자증권이 가지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하나투자증권을 보니까 아직 안 올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의 지분 가치가 부각될 것이다. 게다가 하나투자증권은 증권주잖아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 어땠나요? 뜨거웠나요? 아니면 차가웠나요? 좀 차가웠죠. 차가웠는데 네.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렇죠. 코로나 떴습니다. 시즌에 굉장히 제가 주식이. 말씀드린 건 이 네. 시기를 말씀드리니까 이 시기 3월, 4월입니다. 네. 이 시기는 정말 핫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하나투자증권 내가 공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죠. 실전 사례 적용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되게 유용한 전략이 됩니다. 얘는 근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손놀림. 아주 손을 많이 놀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얻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얻어 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찾아보실 만한 그러한 노력을 쏟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이 꼭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까도 흠슬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HMM. 엄청난 상승세를 보인 HMM과 관련해서 해운주가 상승을 하니까 해운주 안 오른 거 없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를 찾을 때 다른 거 찾지 말고요. 해운주 이미 다 올라 있어요. 펜오션도 엄청 올라 있고요. 대한해운도 엄청 올라 있고요. 다 올라 있어요. 얘네들 찾지 말고 얘네들 기업 분석에 들어가셔서요. 종목별 기업 분석이라고 키움증권에서 0919 화면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스냅샷에 보시면요. 영업이익을 확인하시고 얘는 왜 확인하시느냐. 그래도 이익 나는 기업을 고르는 게 맞잖아요. 왜? 실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니까 실적이 되는 기업을 골라야 되니까 이건 우선순위가 되겠고 두 번째 지분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분 구조를 봤더니 다른 애들은 아무것도 안 걸리는데 펜오션이 뭐가 걸리냐면 최대 지주가 하림지주로 돼 있어요. 오.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펜오션의 스냅샷을 봤더니 주주 현황을 봤더니 국민연금공단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하림지주가 있네. 54.76%를 가지고 있네. 심지어 많네요. 닭고기 회사가 네. 해운주를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자, 그러면 펜오션 시총이 1조가 넘습니다. 하림지주도 시총이 상당히 큰 회사예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운주 사고 싶을 때 해운주 사시 마시고 하림지주를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하림지주가 이렇게 갔습니다. 너무 올라갔네요. 네, 제가 방송에서 이때 언급을 해드렸어요. 네. 하림지주가 관심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도 못 드리고요. 그럴 수도 네. 없습니다. 저는 관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네. 관심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왜? 해운주가 대박이니까. 그런데 이날이죠. 이날은 다른 해운주들은 빠졌습니다. 특히나 펜오션은 빠졌어요. 근데 얘는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이런 투자 수익률을 분명히 올리실 수가 있어요. 네.